안녕하세요. 천안 알코올 아저씨이긴 한데 오늘은 칠판을 조금 넓게 써야 돼요. 오늘도 참 주제 넘은 짓을 좀 하려고 해요. 음주운전의 재판에 양형 자료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금주 클리닉 말고 그 이외의 것들 전부 다. 음주운전 재판에 양형 자료는 뭘 준비해야 하는가, 그동안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말해왔다가 이게 정말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한의사가 재판에 대해서 뭘 안다고. 변호사님들이 잔뜩 깔려있는 유튜브에서 양형자료 얘기를 하겠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보라고? 근데 오늘은 그거 하려고 해요. 오늘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보려고요. 왜겠어. 환자분들 때문이죠. 그래도 뭐 수많은 번데기를 간접적으로 경험은 해봤으니까. 환자분들이 요즘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양형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 게 너무 적어. 한 500개 적어주고서 그것만 해오면 된다고, 날 믿으라고. 다 했는데 벌써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거면 된다고 하니까 좀 믿으라고는 하시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걱정이 된다, 뭐 이런 거겠죠. 또는 변호사 선임을 할 생각이 없던가. 이거는 대개는 돈 문제겠죠.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가지고서 어디서 막 돈이 솟아나가지고서 변호사 선임비를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할 건데, 분명히 할 건데, 근데 변호사 선임비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조금 심사숙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임을 할 생각인데, 근데 그 전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뻔히 해놔야 되겠다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은 미리 좀 해놓으려고. 그래서 금주 클리닉을 찾아서 오신 거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다른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이런 식으로 요즘 환자분들이 자꾸 뭘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어딜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하고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나와요, 잘. 물론 이제 어떤 변호사님들이 알려주시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많은 변호사님들을 겪어봤다고 했잖아요. 변호사님들마다 원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조금 정보가 좀 빈약하기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변호사님들이 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 업무가 달라서 그래요. 저는 금주 클리닉 양형 자료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검사나 피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지를 미리 대비해 놓고, 다른 거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누가 알려주든지 말든지. 변호사님들마다 전부 다 달라요.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남들이 이걸 따라하게끔 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만 알려주겠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한 끗 차이를 갖고 있는 게 있거든. 그것들을 다 오픈하고 싶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오픈하고 있는 양형자료 리스트는 대개는 조금 부실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나 아니면 매우 독특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양형 자료를 쓰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저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잖아요. 다 마찬가지죠. 전반적인 얘기들은 다 오픈해서 해줘도 괜찮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은 잘 안 해요. 당연하죠. 기억해 두실 점 첫 번째는, 저는 어차피 다양한 변호사님들,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명들, 심지어 초기에는 천안, 아산, 평택, 청주 이쪽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을 겪었지만 12년을 걸치면서 거의 전국 각지에 있는 변호사님들의 의뢰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된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짜깁기 한 것뿐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12년 사이에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계약한 변호사님이 이러이런 걸 해오라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준 것들을 저한테 또 와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12년 동안 모은 거를, 그 내용들을 전해주는 것 뿐이다 라는 거. 두 번째는 12년 동안이면은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이게 너무 오랜 기간이야. 그 중간에 법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성범죄가 갑자기 친고죄가 아니야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갑자기 성범죄가 술 마시고 지은 죄라고 해가지고서 감형을 해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또 뜬금없이 성범죄는 이제 초기에 경미한 성범죄가 워낙에 많아져가지고 초기에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금주 클리닉 확인서를 미리 들어가게끔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또 음주운전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살인죄에 맘먹게끔, 우리 때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거든. 그렇게 굉장히 안 좋은 범죄로 인식이 바뀌더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윤창호법이 나오고, 또 갑자기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되고,
또 그래서 위헌은 되긴 했는데 위헌이 된 거에 대해서 검사님들이 위헌이고 뭐고 더 세게 때려대기 시작했고, 그래서 구형이 별로 안 줄어. 위헌이고 뭐고 간에. 또 기술은 되게 빨리 변화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블랙박스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거든. 12년 전쯤에 저희가 처음에 금주클리닉 양형 자료를 쓸 때쯤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 있잖아요. 지금 블랙박스가 안 달려있는 차가 별로 없죠. 그리고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도 별로 없을걸? 내용 중에 나오겠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양형 자료가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변화 내용을 변호사님들 같이 전문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법이 언제 바뀌고 어떻게 바뀌고 그때 유효했던 자료가 어떻게 지금 바뀌었고 그때는 별게 아니었던 자료가 요즘은 더 가치가 커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전 그것까지는 잘 못하겠고 그냥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세 번째로 이게 분류 방식이 조금 독특할 거예요. 변호사님들이 보시면 되게 웃을지도 모르거든. 근데 환자분들이 알려주셨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쌓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법조항이나 거기에 대한 그 재판에 관련된 분야의 정보가 막 쌓인단 말이에요. 정확히 파악을 못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때 그거를 암기하는 방법은 나름대로의 분류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해야지 암기할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전체 7단계 정도의 얘기를 할 건데 그 단계가 실제로 법조인들이 쓰는 단계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암기하는 기본 분류법을 한 것 뿐이에요. 또 네 번째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음주운전 얘기를 할 거예요. 음주운전 얘기인데 저희 한의원은 사실은 음주운전만 오시는 건 아니에요. 폭행이라든지 뭐 성범죄라든지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할 때에는 음주운전으로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지만 중간중간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비슷한 내용도 있을 테고. 물론 이제 성범죄하고 음주운전은 그 양형자료 준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건 알고 있는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설명하다 보면은 원리는 비슷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오신 분이었는데 저는 금주 클리닉이니까 술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음주운전 근절 피켓팅 하시다가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피켓팅 캠페인인가? 어쨌건 그런 공익 캠페인. 그 퇴근하시고서 그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서 피켓 들고 서 있으면서 셀카 찍어두고 이러는 거요? 라고 했더니 제가 옛날부터 들었던 건 그러는 거였으니까 근데 보여주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동영상을 찍었다고 이렇게 해왔다고 이거를 전부 다 타임랩스? 그 기능을 이용해서 빨리 감기로 해가지고서 다 그 동영상을 전부 다 제출할 거라고. 하긴 사진 찍는 것보다는 그게 더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어차피 보고서 상담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하다 보면은 우연찮게 환자분들이 준비하는 다른 양형자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요즘 기술에 따라서 옛날에는 사진이었었는데 요즘은 동영상으로 바뀌는 추세인가 보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12년 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분류만 한 거예요.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다시 칠판 넣고 그러니까 각지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자신의 의뢰인들한테 준비해달라고 했던 양형자료 목록의 합집합 거기에다가 저희 한의원 환자분들이 직접 선고를 받으러 갔다 온 다음에 판사님이 알려주셨던 양형 사유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계속 모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제가 나누는 건 총 7가지인데 그 중에 거의 모든 변호사님들이 2가지를 얘기를 해요. 아니 양형자료가 2가지란 얘기가 아니라 양형자료에 대한 목표가 2가지. 3번 반성하고 있다. 7번 재범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나 노력하고 있다. 이 2가지는 기본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3번에 해당되는 거 이거 왜 3번 7번인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 3번에 해당되는 것도 판사님에 따라서 그 금주클리닉 양형자료 그 서류를 3번에다가 넣는 분도 계시고 7번에 넣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반성의 의미다 라고 양형할 때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비슷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건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위에 아래 다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거는 왜 다 들어가더라 라고 말하냐면 판사님이 알려줬으니까 판사님이 나중에 선고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유리한 정상으로 어떻고 불리한 정상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때 금주클리닉은 되게 유리한 정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유리한 정상이 되게끔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기치려고 하지 말고. 판사님만 보는 게 아니라 검사도 봐요. 검사가 볼 때는 이거를 좀 유리하게 해주려고 보겠어요. 이거를 뭔가 꼼수라도 아니면은 잘못된 게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걸 가지고 무효화 시키려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양형 자료는 거짓말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참고로 7가지로 분류는 하겠지만 서로 조금 비슷비슷한 의미가 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금주 클리닉이 3번이냐 7번이냐 이것도 애매하게 좀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거든. 나중에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유사한 의미가 되기도 해요. 반성을 했으니까 재범 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거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같이 나누는 건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굳이 나눠 가지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3번 7번을 했으니까 1번 첫 번째, 나는 원래 선량한 사람이다. 난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고 내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그 얘기를 해주고, 2번은 음주와 관련된 뭔가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음주 운전이든 폭행이든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뭐가 됐든지 간에 술 마시고 뭔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사실은 술 마시면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무례해지기도 하고 죄를 조금 저지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있죠. 술을 아주 안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뭔가 잘못할 수 있는 확률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를, 그거를 2번에 쓰는 거예요. 3번은 얘기했죠. 뭐 반성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고 음주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살짝 실수를 했어. 실수라고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성을 하고 있다고. 착한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가 실수해가지고 했으니까 좀 반성하고 있으니까 좀 봐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성을 했으면 이제 4번은 피해자의 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피해자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면 어떻게든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노력을 했다는 점을 증빙을 해야겠죠. 물론 노력을 했다는 점만 증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노력을 했던 그 결과물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노력은 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거니까. 어쨌건 증빙은 해야 되니까 노력을 했다. 5번째, 일단 기본은 전부 다 인정이에요. 인정. 이거는 유죄 무죄를 가리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에 유죄 무죄를 가리자고 하면은 대개는 실형 살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했어. 기본이 잘못은 했어. 잘못은 했는데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다라는 점이 있으면 전부 다 얘기해야죠. 물론 잘못은 기본, 잘못은 했는데 아주 그렇게 크게 한 건 아닌 것 같다. 그거 좀 참고해 달라. 6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었고 반성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손해 복구를 위해서 노력했고 잘못은 인정하고 있지만 아주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똑같이 형량을 때려대면은 나는 정말 데미지가 크다.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아. 이재용 벌금 10만원하고 나한테 벌금 10만원은 다르거든. 그렇게 좀 앓는 소리를 하는 게 6번이에요. 그리고 7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범 방지. 이렇게 7가지인데 전체적인 것들은 그냥 분류를 위해서 분류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신 다음에 이해가 되시면은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테니까. 이런 정도면은 전국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전부 다 해오라고 하는 양형자료 목록을 전부 다 여기다가 배열시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Coming up next. 1번, 나는 원래 나쁜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전과 8범에다가 뭐 조폭 생활도 했었고 사기도 했었고 폭력 전과라든지 성범죄 전과라든지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 원래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딱 한 번 했어. 그동안 정말 착하게 살았었거든. 이거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